자, 한화그룹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 뭐 승마 선수로도 알려져 있죠. 금메달도 땄다고 하는데 그 정유라 씨와 같이 이제 단체 금메달을 땄다는데 이 김동선 씨가 변호사들을 폭행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 9월에 있던 그 사건이 이제야 좀 알려졌는데 한 매체가 이와 관련돼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 2달 뒤에 나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에 이 김동선 씨가 한 대형 로펌의 그 신입 변호사 10여 명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좀 50대 변호사 나이 드신 분도 아마 같이 모셨던 모양인데, 어쨌든 신입 변호사들하고 같이 이 그 환영회를 하는 자리에 참여를 했던 모양인데요. 근데 단합대회를 하는 그 자리에. 로펌이 국내 굴지의 로펌. 저희가 뭐 얘기하기 예. 피해자니까 거기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내 굴지의 로펌이죠. 가장 큰 로펌이죠. 근데 그 로펌의 이제 신입 그 변호사들 모임이었는데 그 자리에 같이 동석했다가 이제 술이 취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말을 좀 했는데, 아버지 뭐 하시냐?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라고 이제 변호사들한테 했다는 거고요. 저렇게 때리기까지 했어요? 예, 그 옆에 부축한, 술이 취했으니까 이제 부축을 하니까 부축한 변호사를, 남자 변호사의 그 뺨을 때렸고, 또 옆에 있던 여자 변호사는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뭐 이제 이런 이제 불상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김동선 씨는 28살인가요? 아직 20대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연배가 있는 그런 변호사들을 저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김 씨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게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번이 사실은 세 번째인 거죠. 세 번째. 두 번째 앞에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2010년경에 당시에 이제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좀 난동을 부려서 약간 그 여직원에 대한 추행 같은 것도 있어서 다행히 그때는 뭐 처음이었으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고, 올해 1월에는 사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술집에서 폭행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영상까지 촬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바람에 국민적인 분노 좀 올라갔었는데, 그때 막 술에 취한 채로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혀꼬인 소리로 뭐 이렇게 이래저래 뭐 욕설도 퍼붓었고, 경찰에게도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사실 이번 건으로는 이미 집행유예 재판을 받았거든요. 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로 또 한 번의 사고를 쳤는데, 본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조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의 해명으로는 이미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상당히 많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갔었고, 그래서 그 날도 전혀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고 술이 깨서 이제 그 지인에게 이제 물어봤답니다. 혹시 내가 어제 술이 많이 취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결례가 있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좀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끝난 줄 알았지 이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었는데, 정말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식의 입장 표명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양 변호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술 취해서 저지른 어떤 행위나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이잖아요.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오히려 가중처벌된다고 하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이 돼 와서 예. 최근에는 특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아예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해주지 못하도록 법으로도 못을 박았고요. 예. 경찰 차원에서 또 주폭이라 그래서 술을 마시고 일으키는 범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불과 2, 3년 전에 대대적으로 감시도 있었고, 또 김동선 씨 같은 경우는 문제가요. 이 법조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될 경우에는 그런 어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해줄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럴 정도의 상황은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이번에 이제 사고를 쳤습니다만 9월 말에 그런 사고가 또 있었다고 하는데 이 김동선 씨가 지난 1월에 경찰에 체포됐을 때 공개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진심으로 정말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고, 정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자숙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내가 그 부족한 사람이어서 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사과문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과문 내용 방금 전에 내놨는데 오늘 보도된 당시의 상황은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도가 지나친 언행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걸 오늘 알게 됐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게 네, 뭔가요? 여기 지금 보도 사과문 방금 나온 것좀 내용을 좀 보면은 바로 네. 그 윗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이 그 결례되는 일을 저지른 다음에 문자를 보냈다. 그랬는데 그 당한 분들, 피해자겠죠. 분들로부터 놀라기는 했지만 괜찮다는 등의 답신을 받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와중에 그다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아마도 김동선 씨는 그때 당시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변호사들과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이게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하여튼 중간 부분에는 어찌됐건 이번 사과문에는 글쎄요, 뭐 자신의 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자기에 대한 그 부분도 함께 좀 은근슬쩍 넣은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